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8분, 오늘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현재 양봉을 띄워주고는 있습니다. 569만 9천 원대에 머물고 있고 살짝 내려오다가 반등을 주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자리가 요 자리게 되겠죠. 5,760만 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뚫어내는 그림이 안 나오고 여기서 흘러내린다. 흘러내리면서 이 저점을 다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살짝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재차 2차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를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음봉으로 빠지지는 않고는 있지만 이제는 언제 조정이 나온다 해도 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자면 아직 3월 30일 수요일이고 이번 주 주봉까지는 4일 정도가 더 남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도 주봉상으로 5주 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5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랬을 때 거의 6,500만원 선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과연 이때랑 똑같은 빔이 이렇게 나올 것이냐. 설사 저는 저런 빔이 나온다고 해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눌림은 있었거든요. 이런 눌림은 살짝 있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다시 뚫어냈을 때 강한 2차 상승. 1차, 2차로 크게 주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개미 꼬시기 휩써줘. 개미 이렇게 갈 것처럼 꼬시고 내려받고 내려박으면서 롱을 다 청산시키고 한번 건전한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때와 똑같은 조정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올 것이냐. 저는 물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너무나 재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항상 저 사람 너무 허름하다.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좀 맛이 가보이네. 요랬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재벌 2세였다던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전쟁 상황에서의 비상 자산 수단으로서 쓰이는 거 그리고 떨어지는 통화 가치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달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천연가스 결제를 또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막을 수가 없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없듯이 똑같은 거겠죠. 하지만 금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은 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너도 나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1비트 정도는 들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팔지 말아야 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최소 5억에서 10억 사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비트가 부담스러우시면 0.1비트 569만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그냥 사두고 안 쳐다보고 묻어놓고 10년 20년 뒤에 까보면 그게 200만원이 돼 있을까요? 2억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런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전고를 항상 돌파해 왔다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파동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요 정도 갔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전고 뚫으면서 이때 가속화가 되면서 쭉 위로 올려치면서 1억을 돌파하는 아주 역사적인 그림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네 말 듣고 569만원 사가지고 비트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무슨 상관입니까? 떨어져도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 사태도 있지만 테라 재단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12조까지 매수해서 준비 통화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그 여러 나라들의 펀드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가 이번 금융 제재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우회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지금 어느 정도는 또 끝내려는 그런 조짐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러시아 사태를 두 눈을 뜨고 봤기 때문에 그 나중에 또 중국이 이런 짓을 할 수도 있고 대만을 또 침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북한도 굉장히 위험 분자죠. 그리고 러시아가 나중에, 러시아는 2014년도에도 크림반도를 먹었고 22년에도 군사적 도발을 했고, 그러면 2030년 되면 또 도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 제가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그 남아도는 돈으로 싸그리 비트코인을 그냥 매수를 다 해버릴 것 같아요.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또 군사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내 나라에 위협이 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싸그리 사버려야죠. 그 다음에 아무도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없도록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펌핑을 시켜버리면서, 예를 들면은 현물 ETF 승인을 내버린다든지, 테슬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재결제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을 한 번에 터뜨리면서 비트코인을 살 엄두를 못 내게 만들도록 가격을 펌핑시켜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미국이 금융 제재를 특정 나라에 가했을 때 그 나라가 비트코인이라는 출구를 찾으려고 해도 이미 너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미국이 그런 엄청난 매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본은 이미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들, 국제 정세, 국제 질서의 비트코인이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는 그림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죠. 여기서 한번 꼬시고 이렇게 내려박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꼬실 때 여기서 거래량이 최소 이 정도 거래량은 빵 터져주면서 여기서 집어던지는 애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없는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거래량이 터졌는데 전부 다 양봉으로 치고 올린 건데 그 이후에 이런 거래량이 있었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1시간 봉으로 좀 짧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좀 넓게 키워서 봐도 이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 빼고는 여기서 윗꼬리로 양봉이 크게 음봉이죠. 윗꼬리 음봉을 으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줬어요. 근데 이걸 그냥 뚫어버리고 거래량을 실음으로써 그냥 뚫고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 터진 음봉에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다라는 거는 조막손들이 그냥 나간 거죠. 아, 여기서 풀베팅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여기서 고레버리지, 심각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롱을 잡은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털고 나가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털고 나가요. 근데 결국에 이런 사람들 다 털고 나가면은 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찐으로. 단기 물량들이 나가면은 이제 찐으로 올리는 그런 그림이 원래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구간에서 강력한 양봉을 터트리면서 쭉 올렸는데 아직 이 정도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한 조정의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좀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지만은 눌리는 구간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하락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올 뻔 했지만 바로 아랫골에 달면서 올려줬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48K를 다시 계속 재차적으로 두드리다가 뚫어내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50에서 52K까지 그 다음 목표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약에 못 뚫고 흘러내려서 다시 여기 저점 라인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대는 45K입니다. 45K. 그러니까 45K까지는 한번 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45K 매물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뚫지 못했던 데를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런 식으로 딛고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작년 7월에 연속적으로 크게 올렸다가 조금 조정을 줬던 이 정도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조정 나오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 주면은 바겐세일 한번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이 터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112일이 걸렸죠. 약 한 4달 정도의 상승이 이렇게 터졌다는 겁니다. 이때가 정확히 7월, 작년이죠. 작년 7월 19일부터 작년 11월 8일까지 약 4달 정도를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본격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 22년 여기가 3월 14일이죠. 그랬을 때 7월 4일까지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돌입하기 전까지의 상승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듯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요 정도의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도 계속 우리는 사 모아야 된다, 이 구간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좀 눌리고 시간을 끌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전고를 뚫을 것이다. 비트코인 1억 시대는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면서 항상 동시에 봐야 되는 나스닥을 또 살펴봐야겠죠. 나스닥도 갭까지 띄우면서 강력하게 어제 올리면서 1.8%, 약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도 살짝 한번 눌림목이 나올 때가 되기는 됐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 그 나스닥 테크 100 지수,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밀리고 있긴 합니다.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본장이 시작됐을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 요때처럼 눌렸다가 다시 여기 가면은 다시 여기 가면 이거 뚫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뚫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못 가면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길게 나오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스닥도 주봉을 우리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떨어진 적이 없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여기서 내려박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려박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는 좀 빨리 열리는데 일단은 좀 빠지고 있죠. 한 1% 정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이 정도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을 또 봐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질리카, 시빅, 비체인, 칠리즈 요렇게 올라가고 있고 힘이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또 에이브가 크게 올랐죠. 에이브가 또 크게 올랐었고, 근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 에이브라든지 아발란체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심하게 달고 내려왔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위에 뜨는 글이 하나 있죠. 글로벌 시세 대비에 몇 프로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그런 게 뜹니다. 그게 바로 김프를 나타내는 건데, 김프가 높으면, 그러니까 글로벌 시세 대비에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글로벌 시세가 플러스 3% 이상 가격 차이 발생, 이런 게 뜨기 시작하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글로벌 시세보다 한국이 더 높다는 겁니다. 3%가.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그 정도 더 많이 꼈다라는 것이고, 김프가 끼게 되면은 김프를 빼는 작업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미들을 꼬시는 거예요. 쭉 꼬시고 마지막에 한국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그런 무빙일 수도 있다. 그래서 김프가 끼기 시작하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자, 시빅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저는 시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아직 시원하게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원하게 안 올라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질리카를 지금 사야 되냐, 그게 아니라 시빅의 어제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 안 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요 자리였는데 요런 거 한번 나오고 이제 요렇게 갈 것이다. 어제 430원대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486원 7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바닥을 뚫어내는 무빙이 나왔다, 굉장히 좀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최적의 타이밍을 좀 캐치를 해서 오늘 13시 26분이죠. 정확하게 여기 13시 26분 저희 멤버십 방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87원에 잡으셔라. 그래서 98.5원 1차 목표 보고 2차 목표 109원 들고 가겠다. 바로 지금 1차 목표가 찍어버렸죠. 자, 102원까지 지금 갑자기 또 급등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또 수익 인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 한 12% 정도. 자, 100만원 수익, 자 70만원 수익, 1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160만원 수익, 2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좀 많이 들어가셨는데 470만원 수익 13%,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수익을 여러분들도 챙겨 가시려면은 하단에 전화번호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코인들 매매 타점 뉴스 누구보다 빠르게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매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고점인 코인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몇 번 언급을 지금 바닥권에서도 계속 드렸지만은 보라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앞으로 거래소에 위믹스처럼 위믹스의 길을 갈 것이다. 왜냐면은 위믹스도 계속적으로 타 거래소의 상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 코인원 업비트밖에 없어요. 완전히 한국산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지가 떴죠.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인 OKX에 또 보라가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코인도 상장이 됩니다. 전 상당히 이제 좋은 호재고 그래서 보라도 지금 살짝 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 보라는 뭐 이 정도 올랐다 그래가지고 팔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보라가 충분히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00, 1500짜리까지는 1차적으로 쳐주고 여기 전고를 계속 두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MW까지 살 수 있는 페이코인도 이제는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올려주긴 했지만 다시 다 내려왔죠.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갑자기 또 이런 게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축 내렸다가 죽은 척 하다가 갑자기 올렸듯이 이때도 죽은 척 하다가 갑자기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죠. 요 구간에서 잘 지지를 해주면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를 잘 지지를 해주면은 충분히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 일봉 보십시오. 아직까지 저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버랜드랑도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오늘 뉴스가 또 나왔죠. 펄 어비스 엄청난 게임사입니다. 검은 사막으로 전 세계 히트친 펄 어비스의 자회사 넷텐션과 또 맞손을 잡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뎁도 지금 일을 좀 상당히 열심히 한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넷텐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서버 엔진 개발사인데 얘네들이랑 탈중앙화 게임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넷텐션이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서 마비노기라든지 세븐나이츠라든지 이런 인기 게임들이 전부 다 이 엔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런 서버 업체랑 협약을 맺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게임을 하나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다 업무 협약을 맺는 거겠죠. 아니면은 삼성 에버랜드의 메타버스를 훨씬 더 고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넷텐션 같은 서버 엔진 개발사랑 협약을 맺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룸네트워크도 요거 아직 안 쐈죠. 아직 안 쐈다. 요런 거 좀 사놓고 있으면 요런 거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세롬 같은 건도 지금도 들어갈 만하죠. 근데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만원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50만원 샀는데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눌렸을 때 추가 매수 100만원 더 사는 거죠 여기서. 그럼 내 평단가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올랐을 때 팔면 되겠죠. 뭘 해도 이제는 수익으로 볼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많이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주봉상으로 아직도 저점 부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안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물린다라고 해도 여기 사서 물린다라고 해도 어차피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도 눌린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이죠. 그건 알트코인도 그러면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비트코인 상황과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 정세라든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다 보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던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숨을 쉬십시오. 플로우 오늘도 1.4% 정도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음봉이 좀 거슬리죠. 자, 4시간 봉으로 여기서 음봉을 좀 때리면서 거래량도 좀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가 달렸는데 좀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면은 요때도 윗꼬리 달리고 거래량이 실린 이후에 좀 눌렸어요. 여기도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음봉이 떴죠. 그리고 이렇게 좀 눌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윗꼬리가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자, 이 4시간 봉으로 윗꼬리 요건데 그러니까 얼마가 평단가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익권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죠. 왜냐면 언제든지 이런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아직도 손실권이다. 내가 10,000원이라든지 12,000원이라든지 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사셨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큰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가 주구장창 지금 일봉입니다. 주구장창 떨어져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때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우는 작년에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스카이다이빙 한 다음에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스키를 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바닥에서 추세는 틀었습니다.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최소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좀 눌린다 싶으면은 물을 타셔도 요런 식의 흐름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신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죠. 잘 안 떨어지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볼 때는 우리가 이더리움도 살짝은 좀 이제 참고를 할 필요성은 있겠죠. 저는 이더리움은 정고점 돌파는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포스 전환되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그런 호재들이 있고, 또 이더리움이 포스 전환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 반사 이익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고가권에 물린 것이라면은 들고 가겠지만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여기 뚫을 때, 전고를 뚫을 때 살짝 따라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좀 아싸리 눌렸을 때 들어가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의 CEO죠. 도건 CEO가 테라가 나카모토 사토시를 제외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인터넷 기반 화폐를 생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다만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외부 자산 준비금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테라 준비금 목적으로 100억 달러, 12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테라 목표가 사토시 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US 테라의 실패는 암호화폐 자체의 실패, 즉 비트코인의 실패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테라가 실패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은행권에서도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은행도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하게 해달라는 게 가장 먼저 언급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이 지금 심각하다, 업비트랑 빗썸만 해먹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뭐 코인 거래소라든지 전자지갑 서비스라든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이런 거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용자들도 믿을 수 있는 은행,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전감을 느끼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비트코인 시장으로 다 뛰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던 애들조차도 대출까지 땡겨서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현재 6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만 더 사겠다라는 거죠. 아마 테라재단 도건 대표가 이제 12조 사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6조밖에 없으니까 난 20조 사야지, 요렇게 또 승부 근성이 발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칠리주도 인기 유명 축구 선수죠. 리오넬 메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펜토큰을 발행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죠. 또한 메시는 칠리즈의 첫 글로벌 앰바사더로 임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리즈도 오늘 양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게 메시 하나만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메시가 시작했으면은 호날두도 할 수 있는 거고, 손흥민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 테니스, 미식 축구, 농구, 핸드볼 이런 데에서 또 줄줄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스포츠 스타들도 줄줄이 펜토큰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먼 훗날에 1,000원을 넘어서 2,000원을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바네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비트코인이 환경 오염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채굴자의 76%가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량의 39%가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율이 51%를 넘어가게 되면은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재결정하는 거를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머스크도 아마 조만간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머스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새로운 SNS 트위터가 너무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성격의 SNS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만들고 나서 아마 도지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막 함으로써 팔로워도 늘리고 이용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은 좀 하시면 되겠지만은 이 자리 5,760만원 자리를 좀 뚫어내게 되고 안착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다시 알트들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마 그때는 조금 이제 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장이 열릴 것이다. 왜냐면 지금 잡코인들이 좀 펌핑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 샌드박스라든지 좀 메이저 코인들은 그렇게 펌핑이 안 나왔습니다. 폴리곤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아직 이런 친구들, 리플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장세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도지코인이라든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비트코인이 좀 여기서 여기를 못 뚫고 계속 흘러내렸다가 원화 기준으로 5,500만원 선이라든지 5,400만원 선까지도 한번 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떨어져도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 시점으로 우리가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좀 눌리고 가냐 그냥 가냐의 차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비트코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죠. 지금 머스크도 새로운 SNS 플랫폼 창설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도지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 멘트를 치면서 이용자를 급속도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호재,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아마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너무 포모에 이끌려 이제 위험한 투자보다는 항상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겠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항상 머리를 쥐어짜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단 1%의 수익이라도 안겨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좀 더 좋은 뉴스, 좋은 코인들 찾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